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율촌 중대재해센터의 김수연 노무사입니다. 안범진 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센터 TV Q&A 컨텐츠가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안범진 변호사님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수사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Q&A 컨텐츠와 함께하는 만큼 더 유익한 내용을 전달드려야겠다는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상당히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수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되는 법률이다 보니 수사 현장에서 여러 혼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떨까요? 말씀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처음 만들어져서 시행되는 법률이잖아요. 이 수사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정권 교체가 있었는데 실제 수사 현장에서 또 중처법 수사에 어떤 바뀜, 어떤 변경이 있는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율촌 중대재해센터 TV에서 오늘 안범진 변호사님과 함께 그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 임원이신 안범진 변호사님은 국내 주요 건설사, 화학, 제조업 기업 등 각종 분야에서 다수의 중대재해 대응을 하고 계신 베테랑 중에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특히 검찰 재직 시절 건설 안전사고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장 검사를 역임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베테랑 안범진 변호사님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동향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대재해센터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미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절차, 검찰, 경찰, 노동청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크게 세 가지 죄명이 문제가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노동청에서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경찰에서 수사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노동청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고 있고요. 지금도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결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처벌되기 위해서는 검찰에서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최종적인 결정은 결국 검찰에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중대재해가 어느 정도로 발생하였나요?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지난 6월 하순경까지 총 80여 건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했고 그중 11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인 S사의 경우 CEO가 경영 책임자인 것을 전제로 입건됐고 결국 2022년 올해 6월 1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압수수색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 매우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압수수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법 시행 초기와 트렌드가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예,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초기에는 사고 발생 사업장을 노동청하고 경찰이 공동으로 압수수색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고 당일 사업장 및 본사를 직접 방문해서 자료를 임의 제출 요구하는 형식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라든가 또 사무실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경영 책임자를 피해자를 입건해야 되는 상황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 등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처법 시행 초기보다는 압수수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임의 제출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제출 범위 관련해서 회사, 변호인 등과 수사기관과의 마찰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일부 기업의 경우 CSO를 선임해 두면 CEO의 책임이 가벼워지거나 없어지지 않을까 하여 CSO를 선임해 두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SO를 선임하면 CEO의 책임이 가벼워지거나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에 경영책임자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CSO를 선임해두면 혹시 CEO의 책임이 가벼워질 수도 있다는 인식이 초기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를 보면 CSO를 선임해뒀다고 해서 CEO의 책임이 가벼워진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즉,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거의 예외 없이 CEO까지 입건 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EO가 CSO한테 모든 것을 위임했기 때문에 CEO는 안전과 관련해서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1부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2부에서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노동청 경찰의 수사 동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 현황 및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수사 동향 2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희 율촌 중대재해센터 TV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유용한 법률 정보와 주요 이슈를 보다 빠르고 쉽게 전달드리기 위해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 중에 있으니 기대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관심과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율촌이 공식 카카오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법무법인 율촌을 검색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해 채널을 추가해 주시면 율촌 중대재해센터 TV의 소식을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고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